충전식 교통카드 한 번씩 다 써보셨죠? 소액 충전이 가능한 데다가 미리 충전만 해놓으면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서 많이들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이 교통카드를 도난을 당하거나 분실했을 때는 환불이 안 돼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찾지 못한 돈만 3천억 원에 가까운데 대부분 카드사의 쌈짓돈이 된다고 하네요. 이 문제 강신업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액수를 듣고 사실 놀랐는데요. 네. 이 찾지 못한 돈만 3천억 원, 상당한 액수인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3천억이면. 1년에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그 돈이 뭐 카드사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쌈짓돈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결국은 뭐 이것을 이제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무기명 카드라 해가지고 이제 돌려주지 못한다는 것인데 앞으로는 돌려주지 못한다고만 할 게 아니라 돌려주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될 것이고 설사 그 돌려주는 것이 어렵다면 그것을 교통복지라든지 다른 데 쓰는 걸 한번 연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도난이나 분실할 때 환불이 안 된다.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변호사님, 이 부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이제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은 아닌데요.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여기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이라든지 여기 보면은 환불 예외 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불을 안 해줘도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환불 예외 사유가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이 이제 무기명 카드를 발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면은 합법이죠. 그렇군요. 그래도 따져볼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남은 교통카드 잔액이 시간이 지나면 고스란히 카드사의 손에 넘어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즉 카드사의 수입으로 된다는 그렇죠. 거죠. 5년이 지나면 네. 환불 자체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분실이라든지 도난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금액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집에 놔두고도 뭐 이것도 쓰지 않는 경우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굉장히 이제 커지는 것인데요. 사실은 무기명 카드이기 때문에 이제 돌려주지 못한다. 무기명 카드라는 게 뭐냐면 그 카드만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무기명 카드라고 얘기하죠.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걸 돌려주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려주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약관으로 이미 돌려주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합의가 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2015년 12월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이것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권익 침해 중지 소송을 걸었는데 1, 2심에서 모두 패소를 했죠. 지금 그래서 한국소비자연맹은 이제 상고를 했는데요. 어쨌든 계속해서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돌려주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이고 돌려주지 못한다면 그 돈을 이제 교통복지라든지 이런 데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돌려줄 수 없다. 이게 이제 카드사의 입장인 거죠. 그렇죠. 네. 사실 교통카드 경우에는 이름도 써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좀 돌려주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윤리적으로 문제를 거론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시민이 미리 낸 돈에서 수익이 발생한다. 예. 그렇다면은 뭐 변호사님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뭐 사회 환원이라든가 뭐 제도적 장치는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선불식 카드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이제 먼저 충전을 시켜가지고 쓰는 것인데 T1이라 카드라고도 얘기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후불식 카드도 사실은 발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와 같이 계속해서 안 돌려주려면 선불식 카드를 발행을 못하게 하고 차라리 후불식 카드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지금 돌려받지 못한 돈 이런 돈은 앞으로 이제 교통복지, 그러니까 교통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이라든지 내지는 또 교통약자들을 위한 지원에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또 일부를 뭐 거기다 썼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돌려주지 않은 돈은 그런 식으로 교통복지에 쓰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면 이런 선불식 카드를 써가지고 국민들의 피해를 계속해서 확장시킬 것이 아니라 후불식 카드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하지만 이런 환원 움직임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거는 그만큼 그 움직임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사실은 뭐 도난당한 사람들, 분실당한 사람들한테는 직접 돌아가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편의점 같은 데 단말기를 보면은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를 하나의 단말기 가지고 충전을 시키고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카드도, 교통카드도 돌려줄 수 있는 건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한국소비자연맹의 또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자기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핑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법원에서는
지금 카드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하나는 약관이 규정이 돼 있다. 그런데 이제 한국소비자연맹 쪽에서는 약관이라고 하는 것이 불공정하다.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든지 내지는 불공정하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결국 한국소비자연맹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고를 했는데 법적인 문제는 또 법적인 문제고 네. 사실 꼭 법적인 것이 전부는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방법을 찾는 거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로는 지금 뭐 아무런 하자가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리적인 차원에서 또 카드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지 알 수 있겠네요. 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